러시아의 야심작, 미국의 미슬 디펜스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RS-24 야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러시아는요, 스스로가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인 나라겠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생산한 공산품들을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생적인 흐름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수출 안 하면 금방 망하는 나라죠. 자, 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야르스 2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양적으로는 미국보다 더 어마어마한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군사적으로 쓰였느냐. 단언컨대 어쨌든 원자력 발전은요, 인류가 만들어낸 에너지 효율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이제 우라늄 1kg으로만 보면 석유로는 한 1억 5천 kg 정도가 되고 석탄은 한 3억 kg 정도의 이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으로는 원자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기존의 화석 연료는 또 환경 오염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잖아요. 이에 비해서 원자력은 정말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자력을 단순히 발전에만 쓰고 산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쓰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원자력을 이용한 핵폭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1945년에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 실제로 핵폭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핵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이제 산업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전쟁에도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소련 또한 마찬가지로 이걸로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인류는요, 미국과 소련이 이 미슬 레이스를 하게 되죠. 핵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이 최악의 무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짜르분바였었죠. 이 짜르분바의 TNT의 위력은 약 50메가킬로톤 수준입니다. 한 발만 어디 떨어지면 그냥 나라가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삭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도 짜르분바 수준은 아니지만 어디든 한 방 날려버리면 이 국가를 하나로 날려버릴 만큼의 핵폭탄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미슬 레이스를 하다가 이 핵폭탄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미국과 소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인류가 또 그 핵폭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더 하지 말자. 여기에는 여러분 인류의 평화가 바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핵무기 레이스에 양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서로 핵미사일을 쏴서 공멸하겠구나도 있지만 등골 브레이크, 이러다가 둘 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 결국은 소련이 망했죠. 그래서 핵무기 그만 만들자라고 한 게 전략무기 감축 협정 스타트였죠. 그래서 양국은 핵탄두는 6,000개까지 그리고 ICBM은 대략 1,500발로 제한을 걸었던 거예요. 결국 소련은 붕괴를 했고요. 이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자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위해서는 핵 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1997년에 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미국을 쫓아가기에는 경제력이 너무 약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북한도 여러분 미사일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대항을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비대칭 전력을 만들었듯이 소련이 핵 전력에 관심을 둔 이유는 미국과의 재래식 전력에 대응해서는 어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97년 토플 M이라는 ICBM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스타트 협정에 의거해서 ICBM에 핵탄두 1개만 장착이 되는 미사일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생각할 때 그때 이 핵탄두 하나만 장착을 해서는 야 미국을 압박하기엔 이게 턱도 없다. 응? 해서 이 스타트 협정을 교묘하게 꼼수로 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토플 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다탄두를 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RS-24 야르스 미사일입니다. 탄두에 10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당연히 반발을 하죠. 야, 이것이 말이 되냐? 스타트 협정 때 탄도미사일 하나당 탄도 1개만 싣게 됐는데 니네 이거 10개를 싣게 되는 걸 만들다니 협정 위반이다 라고 하니까 이 러시아 이 공산권 나라들 신의 논리를 하나 펼치죠. 야, 9개는 실제 탄두가 아니라 교란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실제 탄두기 때문에 이거는 협정대로 탄두 하나만 넣은 거야 라는 개황당 논리를 시전하게 됩니다. 이게 교란용 탄두라는 게 결국 디코인데요. 미사일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 탄두인지 교란용 탄두인지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걸 다 막아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은 협정을 어겼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러시아는 개무시하고 RS-24를 2007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러시아의 전략 로켓군으로 배치를 하게 되죠. 야르스의 제원은요, 길이가 23m고 중량이 49톤 정도 됩니다. 3단 추진 로켓을 사용을 하고요. 연료는 액체와 고체를 모두 사용을 하는데 1단, 2단은 고체고요. 3단이 액체 연료입니다. 적에게 데미지를 많이 주면서 아군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상 발사 플랫폼과 차량으로 이동형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2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150킬로톤의 핵탄두를 대략 4개에서 10개를 싣거나 아니면 300에서 500킬로톤의 탄두를 서너 개 정도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는 12,000km라서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까지 바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공산 오차는 150m 정도 되는데 이것은 ICBM으로 보면 원형 공산 오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3단 로켓으로 추진체를 하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 로켓이 분리된 다음에 포물선 정점까지 올리고 나면 다시 이제 얘가 지구 궤도를 돌다가 탄두가 재점화가 되면서 재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제 재진입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탄두는 보통 한 마하 20 정도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미슬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마하 20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두탄을 요격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0킬로톤짜리 탄두를 4개에서 5개까지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와 비교를 해도 약 한 150배에서 200배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RS-24를요, 러시아는 현재 지상 발사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14개가 있고요. 트럭 탑재용으로 운영하는데 약 한 126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미국도 역시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 미사일을 발사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는 어떻게 보면 E4 나이트 워치와 러시아의 IL-80 맥스돔만 살아남아서 날아다니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 좀 되셨나요? 바로 이런 핵 미사일들 유일하게 막아내는 것은 미사일 방어 사령부의 방어 자산들 뿐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